자, 문제만 몇 개 풀어보고 단문권 가겠습니다. 그 345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345페이지 상단에 1번 문제 있죠? 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치료 지급은 지당권 요소가 아니죠? 무상 가능합니다. 2번은 지상권에 기하여, 지상권은 토지 사용할 권원이 있죠. 지상권에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권원이 있으니까. 다음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죠? 틀렸죠? 이게 전세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 보장된다. 4번. 9번 지상권 그럼 수목 X.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에 설정할 수 있죠. 수목 없죠? 맞았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해자본 채권이 소멸하면 그럼 저당권 소멸하죠? 그럼 지상권 필요 없으니까 따라서 소멸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아래 2번 문제. 법정기상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법정기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 동그라미. 그럼 양도하는 거죠. 지상권 양도하면 등기하겠죠. 취득은 등기 없이, 처분은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 등기 없이 틀렸어요.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처분이니까. 2번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법지 포기한 거죠. 포기하겠다고 볼 수 있답니다. 3번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등기 안 했어요? 아직 돈 안 줬으니까. 매도인 승낙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 계약이 해제. 왜 해제됐어요? 끝까지 돈을 안 줬으니까. 그럼 토지는 끝까지 매도인 소유였죠? 동의인 소유인 적 없죠? 그래서 법정기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법정기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 법정기상권 전속하죠? 단 구건물 기준 15년짜리 목적건물 구건물 기준. 5번 법정기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건물 양수인이죠. 장차 법정기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는 타인 거죠.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 반환해야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단 철거는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4번 문제 347 4번입니다. 지역권 설명 틀린 거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그럼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여기까지 맞았죠. 그 다음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이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럼 1번과 3번으로 가죠. 그럼 니은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니은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았죠. 그러니까 정답이 그냥 1번이에요. 디귿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 취득하죠. 맞았죠. 리을 지역권 유상 무상 가능하죠. 미음 요역지 소유권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럼 지역권도 따라가죠. 예, 지역권 처분을 수반하는 데서 맞았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 밑에 5번 전세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토지 전세권 최단 존속기간 3년 건물이죠. 건물만 1년 두 군데 틀렸습니다. 건물만 1년 1번이 정답이고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조물 소유권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맞았죠. 3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요건이죠. 단 5번 전세 목조물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4번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죠. 단 전체에 대해서 우선 면제 받는다 그랬죠. 잘 비교하면 되겠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봐보세요. 8번 이런 사례가 나오면 사람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 자 8번 갑은 을에게 자신 토지 동그라미 누가 소유자예요? 그 토지 동그라미 치고 갑 써보세요. 갑이라고. 아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이구나. 토지의 전세권 동그라미 누가 전세권자예요? 그렇죠. 을이죠. 을 쓰세요. 을. 사람은 갑을 두고 나서요. 전세권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이외에 저당권 동그라미 그래서 씁니다. 병이라고 병.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전세권 전업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거 그랬죠? 그럼 이건 우리 책은 아직 공부 안 했고 저당권 편에 있어요. 저당권을 잠깐 봐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접어놨는데 잠깐만요. 아, 37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걸 보고 아예 볼게요. 그냥 376페이지 순서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자, 376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그 제목이 전세권 저당권자라고 써 있죠. 그게 전세권의 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4번은 전세권 저당권자 물상대위권 행사 그랬죠? 자, 이런 말입니다. 갑이 소유자고 등기 물게 전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있는데 여기 등기번호가 2번 써있으면 누가 병에게 돈 빌린 겁니까? 갑이 빌리고 부동산을 저당 잡힌 거죠. 부동산, 물건. 근데 여기 1-1 써있으면 누가 돈 빌렸어요? 우리 돈 빌리고 물건이 아니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저당 잡힌 거죠. 이게 1-1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편제기에 갑에게 돈을 안 갚으면 갑은 경매하겠죠. 뭘 경매해요? 전세권을 경매해요. 전세권. 다시 전세권이 저당 목적물이니까 우리 돈 안 갚으면 병은 전세권을 경매합니다. 그래서 A가 전세권을 경락받았다 그러면 울자리에 A가 들어와요. 그럼 남은 전세기간 누가 살아요? A가 살아요. 나갈 때 전세금 누가 받아나가요? A가 받아나가요. 이게 전세권을 경매해서 경락받은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대요. 전세권 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전세권 소멸하죠? 말소 등기 해야 됩니까? 그냥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해요? 그냥 소멸해요? 신법 기피 온나? 신법 기피 온나?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소멸했습니다. 말소 등기 없이. 무효. 요. 그럼 저당권도 소멸해요. 왜 그럽니까? 저당 목적물 없어졌으니까. 따라서 전세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경매 청구 못합니다. 왜 그래요?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경매시킬 대상이 없죠? 그리고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단, 이때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전세금 받아야겠죠? 이 채권을 이제 병이 물상대예요. 그래서 이걸 압류해서 이걸 물상대에서 병은 물상대에서 여기서 우선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간 만료 설명했을 때 전세권자는 아니 저당권자는 이걸 압류해서 물상대 받아간다는 것이고 소멸했으니까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실행할 수 없죠. 그럼 거기 동그란 4번을 봐보세요. 자, A.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저세권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 대신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동원하세요. 압류 그 아랫줄 끝부분에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미술 잘하셨죠? 중간은 시험이 안 나오고 우리 시험이 아니니까. 압류해서 물상대할 수 있다. 그럼 다시 이제 문제 8번. 349페이지. 349 했습니까? 8번 옳은 거 그랬죠? 딱 이사래요. 가불병. 딱 이사랍니다. 그럼 8번에 1번.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 용의물권 권능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게 신법 깊이 온나요? 신법 깊이 온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골고루 시험에 나와 이게 신법 깊이 온나? 자, 2번.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 실행할 수 없죠? 이따 틀렸고.
3번이 답이죠. 갑은 늘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 전세금 반환 거절할 수 있죠. 아까 이게 317조 동시행. 4번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 동그라미. 압류한 경우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물상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물상대입니다. 전세금 채권에 압류해서 우선 면제 받다가 물상대한다. 5번 만약 의리 정액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전세권 이전 등기 해야겠죠? 양도가 법률행위니까 이전 등기를 있어야 정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양도가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돼, 등기.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용의물권을 마치고 이제 351페이지 이제 제한물권 중에 담보물권을 보겠습니다. 앞부분 안 보셔도 되고 354페이지 오시면 돼요. 354페이지. 그럼 상단에 02번 담보 종류 써 있습니까? 그건 세모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담보권 중에 유치권, 저당권 공부하고 또 이제 민사특별법에 담보가 있습니다. 그걸 공부합니다. 그 다음 제2절 유치권 써 있죠? 그 바로 위쪽에 여백 있죠? 여백에 뭐라 써놨죠? 02번 하셔가지고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부터 보고 유치권 가셔야 돼요. 몇 페이지에 써놨죠? 366페이지라고 써놨습니까? 안 쓰시면 이렇게 쓰세요. 유치권 바로 위 여백에 쓰세요. 그거. 03번이네요. 위쪽에 02번 있으니까 03번 쓰시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6 가보시면 (366) 가보세요. 그럼 중간에 노란색 2번 담보물권에서 공통된 성질이 있죠. 이걸 통유성 그래요. 공통된 성질을 통유성. 가로 1번 부정성이 있고 가로 2번 수반성이 있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양가로 3번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써있죠? 이걸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채권, 이게 중요해요. 채권은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반드시 뭘 잡죠? 근저당 잡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 반드시 담보물권을 잡을 겁니다. 신용대출이 아닌 한. 또는 친한 사람끼리 금액이 크면 부동산에 담보 잡을 수 있죠? 이런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가 없는 채권도 있죠. 너무 친해. 부자지간, 친한 친척기간에 돈 빌려주고 담보 안 잡을 수도 있죠. 그러죠? 우리는 별로 안 친하지만 몇 사람에게 2만원 빌려줘요. 2만원. 그럼 저당 잡습니까? 그냥 금액이 적으면 안 친해도 저당 같은 거 안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딱 이렇게 두 가지예요. 담보가 되는 채권과 담보 없는 채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담보물권은 뭘 담보한단 말이죠? 이건 뭘 담보하죠? 예를 들면 저당권은 뭘 담보해요? 앞에 채권을 담보해요. 채권. 돈 못 받을까봐 저당 설정하죠? 돈 못 받을까봐. 그럼 이건 담보를 당하는 거죠? 수동이니까 P자를 써서 피담보 채권 또는 피담보 채무 같은 말이에요. 수동이니까 피담보 채권, P가 수동, 피담보 채무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걸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담보를 받는다 그 말이죠. 반면 이것은 그냥 채권이라는데 이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채권 또는 무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일반 채권, 무담보 채권. 이건 담보를 받으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이 있으면 주종관계를 따지면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종이죠? 이게 주예요.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돈 안 빌리면 저당권 나올 일 없죠. 돈을 빌려야 저당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모자로 따지면 이게 엄마예요. 엄마도 없는데 자식이 나옵니까? 엄마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겠죠? 이걸 모권, 이걸 자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종천 제 한문을 못 쓴다 그랬어요. 막 창피하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는 너무. 자, 그럼 이제 이쪽을 우리 이쪽을 주로 공부하니까, 자, 만약에 갑에게 부동산 있는데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줬다. 그리고 우리 이 X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해보세요. 그럼 얘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죠? 소유자가 설정자. 얘가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에게는 3억 채권과 채권을 위한 종된 권리, 저당권, 담보물권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지상권하고 그때 똑같아요. 이게 건물, 이게 지상권, 주, 종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 A에게 채권을 양도해요. 그럼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도 A에게 양도할까 말까 특약을 해야 되는데 A와 우리 법을 몰라서 채권 양도하면서 저당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안 했어요. 아무런 합의 안 하면 주된 권리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여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넘어가요. 그럼 A는 채권은 양도받고 저당권은 이전 등기 받아야겠죠? 그럼 A는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취득합니다. 다시 을한테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이제 우리 아까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이건 아무런 합의 없으면 주된 권리 넘어가면 이것도 같이 따라간다고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엔 그래서 A에게 야 A, 저당권은 너에게 넘기지 않고 채권만 넘긴다. 저당권은 넘기지 않고 채권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돼요. 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 넘기지 않고 채권만 A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잘 보시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그러죠? 근데 저당권만 존재 못해요. 저당권은 반드시 합의 뭐가 있어야 한다? 주된 권리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 없이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 담보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앞에 채권 주된 권리. 따라서 채권만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당권은 바로 소멸합니다. 저당권에는 반드시 앞에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저 그림 저대로 하세요. 이번엔 다시 을한테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요. 이번 우리 A에게 저당권 담보권만 양도할 수 있을 것인가? 채권은 안 넘기고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왜 그래요? 저당권만 존재 못하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된다? 반드시 채권, 주된 권리. 이걸 그래서 수반성이라고 그러고, 즉 수반성이란 주된 권리가 넘어가면 총된 권리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다시 우리에게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A가 돈을 다 갚았어요. A가 갑이 돈을 다 갚으면 채권은 소멸하죠. 그러죠? 저당권 혼자 있을 수 없죠.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것을 부종성 그래요. 저당권 말 쓰던 끼야 소멸합니까? 그냥 소멸합니까? 그렇죠. 그냥 소멸하죠. 심퍼기 피담은 채권. 말 쓰는 게 없이 그냥 소멸합니다. 이걸 부종성 그래서 이 내기가 심해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법률적으로 하면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모자로 따져봤어요. 엄마하고 얘가 자식이 한 젖먹이 2달 된 아새끼예요. 태어난 이제 2달 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이 엄마 같이 가고 따라가요. 특이하게 없나? 엄마가 보통 애 데려가죠. 근데 엄마가 밤에 모질게 애 버리고 엄마 혼자 집 나갈 수 있죠. 그럼 아새끼는 그날 굶어 죽어요. 근데 아새끼 혼자 못 기어가죠. 그러죠? 그러니까 아새끼는 집 나갈 수 있어요? 반드시 엄마랑 함께. 아새끼는 집 나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엄마랑 함께. 근데 아새끼 혼자만 집 못 가요. 못 걸어다니까 아새끼랑. 그리고 엄마가 자살하면 아새끼 같이 죽어요. 데리고 죽어요. 그래서 모자로 하면은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모자 주종을 잘 때 주종 관계. 그래서 이것을 부종성, 이걸 수반성이라니까. 그래서 책에서 양보를 보면 부종성 있죠. 법조문과 밑에 두 줄 읽어보세요. 수반성은 반가로 1번과 오른쪽에 반가로 2번까지 읽어보시면 이 말이 쭉 써있어요. 이렇게. 반가로 1번, 오른쪽 반가로 2번까지. 그 다음 반가로 3번이 있죠.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당권을 양도한대요. 잡아보시면 저 그림 갑의 소유자고 누가 저당권자였죠? 저기서 우리 저당권자죠? 우리 저당권을 양도한대요. 병한테. 저당권을 양도한다. 그럼 여기 번호 2번입니까? 1-1입니까? 1-1이라고 써요. 그리고 1번 저당권 이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병한테. 이게 저당권 양도한 거죠. 그럼 저당권 양도할 때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이죠. 그럼 저당권 양도할 때 갑동이 어떨까요? 갑 빚쟁이에요. 빚쟁이인 동이 어디야 저당권 양도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도움을 빌려주겠네. 갑동이 필요 없이 그냥 채권자가 넘길 수 있겠죠? 그러죠? 빚쟁이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가로 3번. 저당권을 양도할 때 그 이전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가로침다. 채무자라 물상보증인 가로 이 빚쟁이들 얘들한테 있는 거 아니죠? 얘들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양괄호 3번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써있죠? 그 아래 5줄이 불가분성이고 물상대의성은 제목 옆에 뭐라고 썼죠? 물상대의성은 제목 옆에 375페이지 반가로 5번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물상대의성이 써 있습니다. 그럼 이따 불가분성부터 볼게요. 양가로 3번. 불가분성은 나눌 수 있다 없답니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우리 갑에게 5억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변제기 때 4억 5천 밖에 못 갚았어요. 5천만 원 못 갚았죠? 그럼 우리는 5억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5천만 원 못 받았더라도 목적물 전부를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가분성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쳐요. 이걸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물상대의성 써있죠? 물상대의는 거기 375로 가보세요. 이제 잠도 깰 겸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잠도 깨실 겸. 우리 책이 이렇게 일부러 막 군데군데 써놨어요. 잠 깨라고. 그리고 학원 다니라고. 혼자 다니면 이렇게 연결 못 찾아보거든요. 혼자 공부하면. 일부러 쓰는 거예요. 학원 다니라고. 그럼 이제 375페이지가 상단에 반가로본 물상대의 써있죠? 물상대의는 일단 단어에서 물건 위에 대신한다 그런 말 같죠? 물건 위에 대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일단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만 인정돼요. 우선 변제권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물상대의 제목 옆에 유치권 X 써놓으면 돼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이제 물상대의란 갑 건물이 있거든요.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주면서 이 건물에 우리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채권자면서 저당권자고 갑이 채무자면서 저당 설정자죠. 그런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그럼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경매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단 이게 만약에 화재보험이 들었다면 갑에게는 화재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럼 이게 갑 앞으로 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저당권자가 이걸 압류해서 이 돈에 대신 받아가요. 이걸 물상대의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상대랑 이렇게 원래 저당 목적물이 없어지고 대신 생긴 가치적 변형물이 있다면 이걸 압류해서 우리 대신 받아가는 게 물상대입니다. 물상대의. 물건 위에 대신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꼭 저당권자가 이걸 압류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어요. A가 갑의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 A가 이걸 압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해요. 압류해도 돼요. 그럼 우리 보기에 A 예뻐요? 미워요? 우리 보기에. 예쁘잖아요. 내가 알 걸 대신해 줬으니까 예뻐요. 근데 얘는 저당권 우선 변제권이 있었죠.
얘는 일반 채권자죠. 그럼 A가 압류했더라도 돈은 누가 먼저 받아가요? 우소면제에 있었던 우리 먼저 받아, 우리 먼저. 우소면제 거 있었으니까. 얘는 일반 채권자라 나중에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얘가 이쁘잖아요. 나 먼저 받아가라고 형님 먼저 드세요라고 압류해 줬어요. 내가 먼저 받아가요. A 머리 한번 먼저 주고 고맙다. 남은 거 있으면 A가 받습니다. 우리 받는 바람에 A가 못 받았대요. 그럼 머리 한번 또 쓰다주면 미안하다라고. 그래서 제3자가 하더라도 돈은 우선 면제 순위에 따라 받아갑니다. 얘는 1번 채권자라 당연히 늦게 받아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다시 가백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 3억 빌려주고 우리 저당권 취득했죠. 이번에는 갑이 이 건물을 매매했거나 또는 임대차에서 A가 있다 그러면 자, 가백에는 매매대금 들어오겠죠. 임대했다면 가백에는 월차임 임대로 들어오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매매대금이나 월차임에 물상대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물상대위 못합니다. 물상대위란 목적물이 없어지고 생긴 가치역 변형을 하는 거지. 여기는 목적물 남아있죠. 매매했다면 소유권이 A한테 바뀌더라도 우리는 돈 받으면 A 거 경매할 수 있죠. 임대에도 A는 돈 받으면 무조건 경매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물상대위가 안 하냐. 물상대위는 목적물이 없어지고 생긴 가치역 변형물에 물상대위하는 겁니다. 이게 토지라면 토지가 소실돼서 없으니까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수용 보상금을 물상대위하면 되겠죠. 이렇게 목적물이 없어져야 돼요. 목적물이 남아있는 한 물상대위 못합니다. 그럼 자 375페이지는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물상대위 의의는 한번 읽어보시면 8줄 다. 다음 2번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물권 써있죠. A 우선면제 효력이 있어야 돼요. B 유치권은 우선면제가 없으니까 물상대위 인정 안됩니다. 유치권은 다음 주에 자세할 것이고 3번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 되어있죠. 자, A 보세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가 채권 목적물의 금전 등 인도받기 전에 해당 채권을 압류 동그라미 압류해야 된다. 다만 다른 채권자 씁니다. 밑에 제3자 다른 채권자 제3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가로 열고 다시 제3자가 압류 동그라미 제3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자 자신도 압류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배당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압류해도 저당권자 물상대위 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은 누가 먼저 받아가요? 제3자가 일반 채권자라면 얘가 먼저 받아요. 돈은 얘가 나중에 받는 겁니다. 우선번지 순위에 따라서. 아무튼 제3자가 압류해도 효력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책이 약간 좀 소송법적으로 어렵게 써 있으니까 제3자가 압류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 하셨죠? 오른쪽 377 동그라미 5번 물상대위 객체가 있죠. A 매각대금 차임 나와 있습니까? 그럼 밑으로 세 번째 줄 이와 같이 써 있죠. 담보물권 목적물이 매각 또는 임대된 경우에 담보물권자가 그 목적물 자체의 추급이 물건이 넘어가면 따라가서 경매할 수 있어요. 추급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권 설정자가 받을 매매대금 또는 차임에 의해서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물상대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시면 지금까지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걸 보셨죠? 그래서 아까 354페이지 오시면 돼요. 354페이지는 상단에 담보물권 통유성 보셨고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 하다 보면 저당권 중간에 오늘 수업을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 저당권 오늘 한 거 기억 못하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유치권을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저당권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당권으로 가시면 돼요. 유치권은 다음 주에요. 그래서 365페이지. 365페이지. 왜 먼저 하는지 알겠죠? 오늘 저당권 다 끝내야 돼요. 지난주 우리 오늘도 366 법정상하다가 오늘 검업자니까 연결 안 돼서 여러분이 좀 매끄럽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저당권 중간에 중단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또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해요.
자, 월요일날 학원에서 그랬거든요. 월요일날. 유치권 나다 저당권 중단하고 그 다음 주니까 연기를 못하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화요일부터는 저당권 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날 학원이 마루타였어요 저한테는. 아, 이해를 못하니까 저당권 미리 다 해버렸구나 라고 한 거죠 이제. 아니, 대신 월요일날 가서 또 제가 또 일일이 다 설명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더 두 번 들으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저당권은 약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저당권이 보통 두세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아주 쉽게 내요. 한 문제는 어렵습니다. 세 문제 내면 두 문제는 쉬워요. 그것만 맞추면 돼요. 두 문제 내면 하나만 맞추면 돼요. 하나만. 목표를 두 개로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하나 나오니까 그거 하나 정확히 맞추면 되고 나머지 하나 어려운 것은 아는 거 나오면 맞추고 모르면 찍으시고 그렇게 좀 약간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유치권 공부하실 것이고 오늘 저당권 공부할 텐데 이 두 가지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치란 말이 점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점유하는 권리이고 단 유치권은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법에 안 써 있으니까. 반면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당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것들은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절대 물청 중에 물권적 반환 청구권 없어요. 오늘 뭐 하나 공부했지 이거. 오늘 이거 없는 거 하나 공부했죠. 지역권. 지역권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거 없다 그랬죠. 저당권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점유해서 청구 못하고 다음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에는 저당권 요력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시효취득 못해요. 시효취득은 부동산 점유해야 되죠? 작년 정답이에요. 시효취득 못한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당권은 이런 권리죠? 자, 우리 갑에게 돈을 빌려줘요. 3억을 빌려준다. 그럼 우리는 매달 이자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곤란할까봐 갑소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우리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갑이 돈 다 갚으면 다행인데 갑이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위한 권리로 이걸 경매 청구해서 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받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자, 그럼 갑이 만약에 자기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3억 담보받고 아파트를 갑이 샀어요. 을은행이 저당권 있다 해보세요. 그럼 아파트는 누가 살아요? 갑이 삽니까? 을은행이 삽니까? 갑이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렇게 아파트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갑이 아파트를 A에게 임대차에 있다. 월세 누가 받아요? 은행이 받아요? 갑이 받아요? 갑이 받죠. 갑이. 그게 저당권은 법정과실 월세 받는 거 아니죠? 과실에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세 가지 성질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당권은 자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367페이지 오시면 돼요. 아까 부정선 보셨으니까. 그럼 367은 제일 밑에 02번 저당권 성립되어 있습니까? 1번이 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가 있죠. 가로 1번 밑에 반가로 원칙이 있는데 자 이제 저당 설정할 때 이럴 수 있죠. 만약에 갑이 돈을 빌리는데 갑이 담보가 없으면 갑 친척이라든가 갑 뭐 형 같은 사람들 친한 사람이 내 부동산으로 갑을 위해서 대신 저당 잡힐 수 있죠. 그럼 채무자는 갑이에요. 채무자가 돈 빌리죠. 내 채무자를 위해서 병이 자기 부동산으로 1억에 저당 잡힌 거죠.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이다 아니다?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물건으로만 보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중요한 게 채무자 아닙니다. 큰일 날 놈이죠. 이용감이에요. 이용감 완전히.
얘를 물상보증인, 불쌍한 놈이에요. 물상보증인. 그래서 채무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죠. 저당권 설정자는. 근데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 하나예요. 제3자는 원래 될 수 없어요. 설정자는 제3자 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자는 원칙 제3자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채권이 넘어가면 엄마가 집 나가면 저당권 따라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채권자가 저당권자야 돼요. 채권자가 저당권자야 됩니다. 원칙. 단 예외적으로 우리 저당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을 A에게 바로 양도한대요. 그럼 굳이 의뢰에게 저당권하고 이전할 필요 없이 바로 한 방에 A 앞으로 저당 설정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자와 채권자와 제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일단 예외적으로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제일 밑에 1번 원칙 되어 있죠? 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에 제3자 될 수 있죠? 이를 물상보증인 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제일 끝에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저당권자는 원칙 동그라미. 원칙. 채권자에 한한다.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다까지. 아래 반가로 2번 예외가 돼 있죠? 예외. 반가로 A.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동그라세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 동그라미.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합의가 있었고 나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록되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밑으로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세 번째 줄 끝에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 동그라미. 유효하다까지. 원래는 안 된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370페이지.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2번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죠? 가로 1번은 첫 줄만 밑줄. 저당권은 동그라십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이외에 등기 동그라미. 등기해야 성립한다까지. 밑에 3번 피담은 채권 돼 있죠? 가로 1번 비금전 채권 있습니까? 자 1번 피담은 채권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다. 밑으로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피담은 채권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인 때 그 채권 평가액을 등기에 기재한다까지. 그러니까 채권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등기하게 됐습니다. 등기법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 오세요. 네, 371페이지. 하단에 03번 저당권 요록 되어 있죠. 자 이제 저당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 저당권과 또 하나는 근저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냥 저당권과 근저당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뭘 설정할까는 당사자가 합의를 정하겠죠. 보통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저당권은 거의 없고 다 99.9%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똑같은데 차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360조와 근저당권 조문인데 10분 휴식하시고 봐야겠네요.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그 중요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